자, 지금 김정은이 살았다, 죽었다, 위독하다, 별말이 다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곧 나타날 거다. 그런데 어느 것도 확실하게 지금 진실을 말하고 있는 내용은 없습니다. 그런데 북은 지금 남측에 대해서 이런 방구도 아무런 말을 하지 않고 있는데, 문재인은 어제 판문점 2주년 기념식이라며 남북 철도를 연결하겠다고 일방적으로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강릉에서 강원도 고성 제진, 그러니까 남측 구간 제일 위에죠. DMZ 바로 밑에까지 철도가 없는 110km 동해 북부선에 연말까지 설계를 마치고 내년 말에 첫 삽을 뜨겠다. 2조 8,500억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예비 타당성 검사, 영어로 feasible study라는 부분도 면제하겠다고 합니다. 자, 강릉에서 제진까지 철도를 놓는다고 이거 관광객이나 조금 가겠지만은 여기에 무슨 너무 사람이 삽니까? 기껏해야 강릉, 속초, 고성 연결하는 구간인데요. 이거는 효율성의 관점에서 봤을 때 21세기에 여기에 철도를 놓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인데요. 그래서 지금 코로나로 대공황적 위기가 오고 있고 돈이 지금 재정이 모자라서 난리가 나고 국채를 갖다가 내어서 국민들에게 돈을 나눠준다는 반에 하지 말아야 될 쓸데없는 인프라, 뭐든지 없는 것보다 있으면 좋지요. 그런데 돈이 모자랍니다. 그러면 돈의 우선순위로 봤을 때는 이런 인프라 중에서 불필요한 인프라는 기존의 예산에 반영된 것도 써도 돼야 되는데 이거를 갖다가 밀어붙이겠다. 남북 협력을 마냥 기다릴 수 없다. 한반도 주의는 우리다. 대북 제재 안 풀려도 협력 의지로 철도를 놓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유엔 제재와 관계없이 독자적으로 추진 가능한 4대 메시지를 어제 발표했습니다. 코로나19 방역 협력, 남북 철도 연결, 비무장지대 국제 평화지대화, 이산가족 상봉 및 실향민 상호 방문 등 4대 협력 사업을 제안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슈퍼 여당이 180석의 여당이 지금 남북 경협의 재시동을 걸었다. 지금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자, 일단 남쪽부터 북쪽 밑에까지 연결해서 그걸 북쪽하고 이제 DMZ를 제끼고 연결함으로써 북이 원하는 철도 연결을 우리가 해주겠다. 이런 의지를 피력한 걸로 보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김정은이가 죽었다 살았다에 대해 별의별 이야기가 다 난무하고 있는데요. 자, 우선 지금 린지 그레이엄 미 상원의원, 자, 이 사람은 미국 상원 의원 중에서 상당히 비중이 있는 사람입니다. 사우스캐롤라이나주 상원 의원이고요. 이 국방 분야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전문성이 있는 사람이고, 또 트럼프도 함부로 하지 못하고, 과거에 트럼프와 사이가 안 좋았습니다만 대통령이 되고 난 이후에 트럼프와 관계 개선도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미국의 국방부 정보의 상당 부분을 접근 가능한 사람인데요. 어제 이 그레이엄 의원이 폭스뉴스에 출연해서, TV에 출연해서요, 나는 김정은이 죽지 않거나 몸을 움직일 수 없는 상태가 되지 않았다면 놀랄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사교 집단에 불과하며 국가라고 할 수 없는 북한과 같은 폐쇄적인 사회에서 이 같은 루머가 영원히 돌아다니거나 답변 없이 유통될 수는 없다. 이렇게 말을 하며, 따라서 김정은이 죽었거나 몸을 움직일 수 없는 상태라고 꽤 확신하고, 김정은이 사망했다면 오랫동안 고통을 받아온 북한 주민들이 조금은 안식을 얻기 바란다. 이렇게 말을 하며, 김정은이 죽었다면 북한의 다음 지도자는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북한 사람들을 더 나은 곳으로 데려가기 위해 노력을 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로이터 통신이 24일 날 김정은을 돕기 위해 중국에서 의료 전문가가 북한으로 갔다, 이런 이야기까지도 있었고, 이 중국의 공산당 대외연락부 부장이 이 방문단을 이끌었고 50명의 의료 전문가가 갔고, 의료진은 인민해방군 소속 병원에 연결된 사람들이다. 그리고 슝타오 대연락부장이 데리고 갔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매우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 미국 시간으로 27일, 그러니까 한국 시간으로 오늘 새벽에 김정은이가 어떻게 지내는지 알고 있지만은 말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김정은의 건강 상태에 대한 새로운 정보가 있느냐라고 기자가 질문하니까 매우 잘 알고 있다. 하지만 지금 이야기할 수는 없다. 건강하길 바란다. 어떻게 지내는지 잘 알고 있다. 그러면서 우리는 보게 될 것이고 머지않은 장래에 김정은의 건강 상태에 대해 아마 듣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같은 그 브리핑에서 김정은은 지난 토요일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아무도 그가 어디 있는지 아무도 모른다. 그가 확실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속보는 김정은이가 성명을 발표했다는 건데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지금 김정은이의 상태에 대해서 트럼프가 이렇게 말을 한 부분은 내용상으로 봤을 때는, 자, 김정은이한테 무슨 문제가 생긴 것이 맞다라는 부분으로 앞서 이야기했던 린지 그레이엄 의원의 말과 트럼프의 이 말이 지금 서로 일맥상통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관계들을 좀 추정을 해보면, 그래서 이런 언급들을 모아서 추정해보면 김정은이한테 이상이 생겼는데 지금 미국이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발표할 수 있는 상황은 여러 가지가 못 되고 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지금 내용과 관련해서 중국이 미국 사이에 지금 둘이 뭔가를 조율하고 있는 것 아니냐, 지금 그런 생각도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김정은이 죽었다고 북한 체제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행태로든 중국은 북한 체제의 영속성을 끌고 가려고 하고 혼란을 최소화시키려고 노력할 거라고 보입니다. 자, 그렇게 본다면 이 중국과 북한, 또 미국과 중국 간에 이 문제와 관련해서 깊숙하게 밑에서 의논해야 될 문제가 많을 수도 있다. 지금 그런 부분을 우리가 좀 추정을 해야 될 거라고 보는데요. 자, 어제 워싱턴 포스트지 같은 경우에는 김정은 행방이 묘연하자 평양 주민들이 식료품 사재기를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베이징 지국장의 언급에 따라 보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평양에서도 지금 북한의 최고 상류 엘리트 집단들이 살고 있는 평양에서도 지금 설왕설래가 김정은을 놓고 뒤로는 이야기들이 오고 가고 있고, 평양 상공에 헬기가 저공 비행하고 북한 중국을 오가는 열차 운행도 차질을 빚고 있다. 과거에도 여러 루머들이 있다가 짱 하고 김일성이 김정일이가 나타났지만 이번에는 좀 구체적인 소문들이 돌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러시아 타스 통신은 지금 이 평양에 전혀 긴장감이 없다고 상반된 보도를 했는데요. 자,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문재인은 어제 한반도 주인은 우리라면서 북한에 지금
이 국제 여건, 북한에 대한 지금 코로나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코로나 부분으로 다 세계가 거기 신경이 쓰여 있으니까 지금 북한이 비핵화로 국제 제재를 받는 부분에서 이제 코로나까지 지금 세계를 덮고 있으니까 지금 저 누구도 북한 문제에 신경을 안 쓰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문재인이 어제 느닷없이 지금 2주년에서 메시지를 던질 거라 했는데 4대 메시지를 던졌는데 그 4대 메시지라는 게 사실은 별 의미도 없는 내용들이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4대 메시지 중에서 남북 철도 연결이라는 부분을 던졌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북한과 어떤 부분도 협의가 되지 않았다. 일방적으로 자신의 메시지를 던졌다. 그래서 북에서 이 부분을 원하는지에 대해서도 전혀 지금 확인이 되지 않고 있고 문이 북한에 대해서 아는지도 상황이 어떤지를 아는지도 의문이다는 겁니다. 자, 코로나가 결국 지금 김정은과 문재인이 서로 핵을 가지고 장난쳐서 흔드는 이런 운신의 폭을 확 좁혀버렸습니다. 지금 한국 민심도 우리 국민들이 죽게 돼 있으니까 북한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별로 신경 쓰지 않고 경제부터 좀 코로나로 대공황적 상황이 오는데 살려보자 하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북 간의 교류라는 부분이 어떤 행태로든 지금 뭔가가 이루어질 수 없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코로나가 진정된 이후에나 생각해 볼 수 있는 이산가족 상봉이니 실향민 방문이니 뭐 이런 이 남북 간의 방역을 같이 하니 이런 이야기들을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이 좀 황당하게 뭔가가 좀 언밸런스다 이렇게 비춰지고 있습니다. 자, 어제 북한의 매체는 북한의 그 잡지 오늘의 조선이라는 데가 김정은의 지금 건강 이상설을 한국에서 퍼뜨렸고 CNN이 제기해서 혼란에 빠졌다. 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며 이 문제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했는데 자, 윤상현 국회 외통위원장은 린지 그레이엄 의원의 말을 전하면서 김정은 신변 이상설과 관련해서 북한 급변 사태를 대비하자라는 주제로 전문가 자담회를 열고 최고 존엄의 권력 공백설이 퍼져나가면 내부 동료 때문에 김정은이가 일주일에서 앞으로 열흘 안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으로 몰릴 거다. 자, 그런데 업무를 못하고 있다면 코로나에 걸렸거나 와병 때문일 건데 열흘이 지나서 안 나타나면 정말로 문제가 심각한 거다. 지금 이런 이야기를 이렇게 전했습니다. 자, 사라진 김정은이 결국 최고 북한의 존엄이다 라고 하면서 그야말로 황제처럼 북한을 다스려온 1인 국가인데 김정은이 갑자기 무너지면 북한 어떤 행태로든 다양한 권력 투쟁의 소용돌이 속으로 빠져들고 지금 북이 핵무기가 적어도 35개 정도는 있다. 최소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는 속에서 내부 혼란이 벌어졌을 때 우리가 가끔 영화에서나 보는 북한의 핵무기 부분과 관련한 지금 내부 지금 강경파의 핵장악 그리고 그것의 또 외부적 사용 이런 우려까지도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북한 내부에서 내전 상황이 초래될 때 이거는 과거에 아랍에서 독재 국가가 무너지면 내부에서 지금 내전이 진행되는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혼란이 발생할 거고 그 혼란이 엄청난 세계적 쇼크를 던질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지금 전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 김정은뿐만 아니라 트럼프도 25, 26 이틀간을 백악관에서 브리핑을 하지 않고 집거를 했어요. 자기가 몸에다가 뭐 살균제를 넣으면 된다 이런 말을 했다가 좀 망신을 당한 이후에 이 2시간씩 하루에 떠들다가 기가 죽어서 뭔가 충격을 좀 받았다. 트럼프가 지금 미국의 평균으로 한 5% 이상을
바이든에게 현재 지고 있고 또 트럼프에 대한 지지율이 확연하게 떨어진 것도 사실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지금 김정은의 혼란은 전 세계의 코로나로 인한 혼돈 외에도 별개의 또 다른 변수, 위험한 변수로 작동하고 있는 것은 분명히 사실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